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상용학위 단계를 적용하여 남동초등학교 3학년 황성진 선생님과 함께 실천한 과학과 개념기반 탐구 수업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 문해력 상용학위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를 한 번 더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문서를 읽을 때는 국어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읽고 수업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읽은 문서를 수업과 평가로 연결하여 단원에서 할 수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3학년 1학기 과학과 개념기반 탐구 수업 실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단어는 과학 3학년 1학기 2단원 동물의 생활입니다. 백워드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집필 내용부터 대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집필진들이 단원 전체를 11차시로 집필을 했고, 11차시 동안 3개의 성취 기준을 도달시킬 수 있도록 배정해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과와 마찬가지로 얼른 봐도 내용이 많아서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초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명료화한 후 필요한 활동만 활용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과정 상용학위를 적용하여 단원을 살펴보고 설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성취 기준을 읽고 명료화하는 일입니다. 동물의 생활 단원의 성취 기준 3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명료화하면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동물 분류하기,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탐구하기, 동물의 특징을 이용한 생활용품 설계하기로 명료화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성취 기준이 내용체계표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어느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지 찾아서 표시를 해봅니다. 과학과는 국어과와 달리 단원의 영역이 한 개뿐이기 때문에 좀 편리합니다. 동물의 생활은 생명 영역이므로 지식 이해는 동물의 생김새, 다양한 환경에 사는 동물, 특징에 따른 동물 분류, 과정 기능은 생물 관찰 및 분류하기, 가치 태도는 자연과 과학에 대한 감수성에 저는 해당되는 곳에 노란색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수업 방향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다음은 성취 기준과 관련된 성취 기준 해설과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읽기입니다. 동물의 특징 분류하기 성취 기준 해설의 경우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하며, 즉 생김새를 중심으로 분류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취 기준 해설은 서식지에 따른 생김새와 생활 방식의 다양성 측면에서 수업을 하고 적응 개념은 다루지 않는다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업 범위를 정하거나 활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요 교사 수업 설계나 성찰을 할 때도 막연히 재미있는 활동을 칭찬하기보다 이렇게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 활동이었는지 판단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단원의 성취 기준으로 어떤 교과 영향을 기르는 수업을 할지 생각해 봅니다. 앞의 내용체계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화면과 같이 표로 대략 정리하고 내용 요소들과 관계되는
과학과 교과 역량을 오른쪽에 적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교재 연구장에 자유로운 방법으로 메모해 나가시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교재 연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이 단원이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수업 활동도 토의 학습이 아니라 동물의 생김새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수업 활동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수업 방향을 이해하였으므로 실제 수업과 평가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하도록 단원을 재구성하려면 이 단원의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알게 된 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하기를 기대하는지 교사가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생명영역 내용 체계표 제일 위의 핵심 아이디어를 읽고 화면과 같이 노란색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핵심 아이디어는 교수님들이 만든 것으로 참고는 하되 아이들 눈높이에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황성진 선생님과 제가 하나씩 만들어 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국어과와 같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수업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제가 만든 것처럼 일반화된 지식, 즉 핵심 아이디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 활동인 단원의 수업 활동 만들기입니다. 사실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수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은 모두 이 수업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배경 지식 활성화를 위해서 동물의 생활과 관련 있는 멸치대왕의 꿈 도서를 선정하여 읽게 하고, 동물 그림 카드를 보면서 생김새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서식지 장소별로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탐구하기, 동물의 특징을 이용한 생활용품 디자인하기 등 교과서보다는 한 차시 많은 12차시로 수업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활동 속에서 창의적 사고,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길러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장면이 드러난 평가 문항을 설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평가 문항은 국어과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수업 활동을 만든 다음에 평가 문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면과 같이 평가 문항을 설계했습니다. 교사는 미리 단원이 시작되기 전에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이 곧 평가가 되도록 평가 문항도 미리 설계했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미리 안내할 수도 있었으며, 수업 중에도 자신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교사가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성취를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곧 평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단원 말미에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총괄 평가 문항으로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는 서술형 평가 문항도 화면과 같이 미리 설계하여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과학과 3학년 1학기 2단원 백워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든 12시간의 수업 활동이 과연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원 학습에서 아이들은 서식지별 동물의 생김새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생태계, 공존, 생명 존중의 개념적 지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아가 단원 학습이 끝나고 동물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생김새와 생활 모습이 다양하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단원 과학과 학습을 통해 아이들은 전이가 가능한 지식의 구조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되었지만 실행 과정에서 계획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설계 과정의 고민이 힘들었지만 이처럼 미리 백워드 설계를 해두면 12시간 동안, 과학은 주당 3시간이 기본 시간이기 때문에 3주 동안은 교재 연구 부담 없이 수업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간 때우기가 아닌 질적인 탐구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업이 더 교사의 효능감을 높여줄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 12차시 수업 장면 중 수업과 평가가 일체화된 자료 화면만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물 친구들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서식지별로 물에 사는 동물들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물에 사는 동물들은, 땅 속에 사는 동물들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동물 친구들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에 대한 탐구 질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탐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이 곧 평가입니다. 수업 중에 평가를 하면서 피드백을 줍니다. 네, 이것은 총괄평가로 패들렛에 올린 아이들의 서술형 평가 결과입니다. 어떠세요? 모쪼록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학과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실천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과 개념 기반 탐구 수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